자, 오늘은 254번 네,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254번. 여기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서 피라미드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만들 때 n단의 입체 도형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정육면체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예를 들어 A1은 1, A2는 5이다.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있잖아. 여러분 이게 있잖아. 1층을 쌓는 데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는 1개거든요. 근데 있잖아. 2층이 되려면 그 두 번째 층을 보세요. 몇 개가 추가가 됐어요? 4개가 추가가 됐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4개가 추가가 됐다. 자, 그 다음에 3층을 쌓으려면 몇 개가 추가가 됐냐면 9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층을 쌓는 데까지 필요한 이게 정육면체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한데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4층을 쌓는 데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는 몇 개가 추가가 되겠어요? 4, 4, 16이 추가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 게임 끝.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10층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한번 규칙성을 관찰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면 10의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쭉 더할 수가 없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답이 바로 나온다.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은 K 제곱이죠. 이거 계산하면 385. 어디다 대입한 거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55번을 네,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네,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 자, 이게 얼마나 그랬냐면 이게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분의 1이에요. AN분의 1. 참고로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네. 이 시그마 안에 이 일반항이 지금 AK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 식으로부터 요 두 번째 시그마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알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뭔 소리야? 그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뭐 이렇게 AK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거랑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이 N이 아니라 뭐 어떤 숫자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을 때 요 상태에서 여기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이제 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 뭐 설마 뭐 이것도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그쵸?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AN을 먼저 구해야 돼요. AN을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은 다음에 시그마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혹시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 수열 있잖아. K 플러스 1분의 AK라는 새로운 수열을 선생님이 BK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는 1부터 N까지 이걸 만약에 BK라고 할게요. 그럼 BK가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요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에요. 뭐 변수만 K로 바꾼 것 뿐이지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N번째 한까지의 합 n번째 한까지의 합이니까 이걸 SN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n번째 한까지의 합이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bn은 sn에다가 s의 n-1을 빼주면 나오겠죠. 근데 보니까는요.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실제로 요거 bn을 구하면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쵸?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매끄럽게 풀려면 앞으로 이제 2차식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도 좋아요. 라는 거는 뭐 생각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얼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n은 뭐가 되냐면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s의 n-1이니까 여기 n-1, n-1 집어넣으면 n-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n-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요거 산수 계산하면 2n이 나오네요. 알겠죠? 네, 요거 이제 풀어 헤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2n이 되거든요. 뭐가 2n이냐 하면 bn이 2n이에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정리를 해보면 bn이 2n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n이 아니라 an이거든. 근데 뭐가 bn이었어?
뭐가 BN이었냐면 지금 K 플러스 1분의 AK를 BK라고 놨으니까 BN은요 요걸 N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럼 N 플러스 1분의 AN, N 플러스 1분의 AN이 BN이다. 여기다가 써보면 N 플러스 1분의 AN이 BN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보세요. 요 식을 보면 자, 이제 AN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 넘어가서 곱하면 되니까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2N의 N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역수치에서 대입한 다음에 시그마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쓰기만 하고 계산은 안 할 텐데 마무리는 부분 분수다. n은 1부터 10까지 an분의 1이니까 요거 역수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2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2분의 1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분모가 두 수나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부분 분수예요. 알겠어요? 네, 요거 부분 분수 계산만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세요. 답은 그래서 1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자, 어디로 가냐면 257번. 이런 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이제 또 문장제 문제로 AN을 보세요. 257번. n에 관한 식으로 주지 않고 뭐라고 상황으로 줬어요. 상황으로. 그냥 AN을 구하면 돼요. 도대체 그냥 AN을 구하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지.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AN이라 그랬잖아. 첫 번째 원의 중심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두 번째 원의 중심은 0, n이니까 이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AN이라고 했을 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 x2 마이너스 x1의 전체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전체의 제곱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거기 시그마 안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1을 빼서 분모에 집어넣으면 돼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또다시 부분 분수로 마무리.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58번. 258번을 보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네. 다음과 같대요. 여기 딱 이 상황이 나왔네.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258번 258. 자,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래요. AK. 그러니까 이게 SN이죠. N번째 한까지의 합.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 이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갈 수는 절대 없다. 그럼 실제로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AN을 구하면 돼요. AN을 구해서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관찰해야 돼. 어떤 수열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AN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시그마의 뜻을 안다. 시그마의 뜻을 안다. 이게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니까 자, 직접 AN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N은 어떻게 되죠? AN은 SN에다가 S에 N-1 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산. 근데 이거 SN은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SN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1이니까 여기다가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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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을 집어넣으면 N-1. 이거 괄호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N-1, N-1, N-1을 집어넣으면 N-1,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은 계산의 문제인데, 계산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이런 걸로 좀 먼저 묶으세요. 너무 무턱대고 계산하지 말고, N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서 N 플러스 2에다가 뭐를 빼주면 되냐면, N 플러스 2에다가 여기에 N-1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N 없어지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3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N에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거 또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K로 바꿔서 부분 분수로 마무리. 알겠어요? 네, 부분 분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네. 왜냐하면요. 부분 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시그마 있잖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풀어 헤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그마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 n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어요. k의 거듭제곱, k제곱, k세제곱. 우리는 이런 것만 배웠다 그랬어.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요 시그마 안에 이게 아래끝 윗끝이 이렇게 있고요. 거듭제곱에 이건 k의 1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에 실수배
또는 합차로 묶여 있는 건 어차피 시그마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시그마 안에 K, K제곱, K 세제곱 이런 애들이 있어야 우리가 시그마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상수나 K, K제곱, K 세제곱을 제외한 그 어떠한 N에 관한 식, 그 어떠한 K에 관한 식이 요 시그마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다 뭐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풀어헤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헤쳤을 때 막 이렇게 10개를 산수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는 수열들을 찾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게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그 대표 주자가 부분 분수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무리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로그까지. 진짜 아주 그냥 다 긁어 모으면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그것만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에 이게 K의 거듭제곱 상수를 제외한 그 어떠한 식이 요 시그마 안에 들어있어도 답 시그마를 풀어 헤쳐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뭐 계산 못해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어디로 쭉쭉 넘어가세요. 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263번. 선생님이 또 그 263번 위에다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었네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 이거 좀 추억은 참 방울방울 옛날에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선생님이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 위에다가 써놨는데 A는 이 선생님 강좌의 특징은 선생님 강좌를 시작한 지 지금 수십 개월 됐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강좌를 소개하다니 선생님 강좌의 특징은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수능 개념 완성 단계거든요. 수능 개념 완성. 그 개념을 되게 꼼꼼하게 하잖아요. 필기 프린트도 만들어주고. 근데 수능 개념 완성인데 물론 그 수능 개념 완성, 너무 개념 완성이 강조되는 걸 또 원하지 않아. 다들 표정이. 본인이 말했잖아. 내가 말했는데, 왜냐하면 막 개념 완성 이러면 너무 쉬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문제집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재수생 대상으로 하는 수능 개념 완성이라서 이건 뭐 가끔씩 뭐 있어. 뭐 고2가 들어도 되냐? 그러면 이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보면요. 그 간접범위 있잖아요. 간접범위.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 정리, 나눗셈에 가는 항등식 이런 거 다 간접범위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처음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범위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줘요. 요 수능 개념 완성 단계에서. 알겠어요? 네. 이것도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잘 봐봐.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이거 A는 BQ 플러스 R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식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이 식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식의 이름이 바로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이거든요.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은 이 이름이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항등식이라는 말의 뜻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식은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럼 요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게요. 도대체 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선 요 263번을 보면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다항식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x제곱 플러스 이것을 a를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을 때에 몫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몫을 q라고 할게요. 근데 나머지를 an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a가 되는 거죠.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간접범위이기 때문에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다 a는 bq 플러스 r 이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어요? a는 bq 플러스 r 이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선생님이 이제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식의 이름은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요 식의 x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x자리에 1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3 집어넣어도 되고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있지.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an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누구냐면 Q예요. 심지어 이 Q는 문제에서 준 식도 아니고 문제에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N이야. 이래서 몫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Q라고 놓은 거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가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건 누구냐면 Q예요. 선생님은 이걸 항상 모르는 식의 덩어리라고 하죠. 이 모르는 식의 덩어리가 없어져야 돼. 아니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는데 이걸 함부로 없앨 수는 없고요. 이 앞을 뭐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여기다가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자리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 N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N을 마구마구 집어넣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의 이름이 뭐다? 항등식이기 때문이야. 이거 N 집어넣어도 돼요. 2N 집어넣어도 돼요. 0 집어넣어도 돼요. 1, 2, 3, 4, 5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1, 2, 3, 4, 5를 집어넣어봤자 무의미한 식이 나오고 유의미한 식은 AN을 구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Q를 없애기 위해서 X자리에 뭐를 집어넣는다? N을 집어넣는다. 자, 요렇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n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n제곱 플러스 n은 이것이 바로 싹 다 없어져 버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a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n세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플러스 n은 an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n제곱 플러스 n이 an. 그래서 an이 n제곱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이거 역수치에서 또 더하라 그랬겠죠. 이게 또 뭔가 부분분수의 향기가 이제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자, 부분분수. 알겠어요? 네. 굉장히 많죠. 이거 지금 다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부분분수가 많이 쓰인다. 알겠어요? 네, 연습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부분분수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264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2n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4점 EFGH가 각각 4변 AB, BC, CD, DA 위에 있다. 선분 HF의 길이는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고 선분 HF와 선분 EG가 서로 수직일 때 사각형 EFGH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SN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SN이니까 SN을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에 관한 식으로 넓이를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그 유일하게 준 조건이 뭐냐면 HF랑 EG가 수직이래요. 너무 왜 이렇게 정성껏 그리고 싶지? 와, 누가 봐도 수직이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H 이게 뭐냐면 F 이게 2구 G다.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 얘죠. EFGH.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SN이고요. N은 어디에 있냐면 이 처음에 정사각형 ABCD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바로 루트 두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어요.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게 써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맞나요? HF의 길이네요. HF. 이게 아니다. 지우면 된다. 뭐가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냐면 이거네요, 이거. HF. 그럼 요 HF의 길이가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여기다 쓰자. HF의 길이가 루트 4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SN인데 이제 SN을 구하면 돼. 굉장히 정답률이 낮은 문제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했었냐 하면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까봐 다시 써놨어요. 거기다가 내가 망설이다가 다시 써놨다. 똑같은 걸. 거기 보면은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 때 사각형의 넓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요거 혹시 이제 이걸 언제 배웠어? 이렇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를 내지 말고 이제 그 앞을 찾아봐.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찾아보면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요거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까먹었으면 다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여기 264번 필기해놓은 그 밑에 왼쪽이죠. 왼쪽을 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 때 사각형의 넓이 2분의 1 PQ 사인 세타. 그리고 또 너무 친절하게 그 밑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게 왜 이렇게 됐었는지까지 그 필기 프린트에 있는 거 여기다가 선생님이 또 한 번 써주는 이런 수고로움까지.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모르면 이제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PQ 사인 끼인 각. 근데 얘는 지금 끼인 각이 90도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리고 여기 HF의 길이가 루트 4인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만 구하면 게임이 끝이냐면 2G의 길이만 구하면 게임이 끝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이 2G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보조선. 근데 있잖아, 보조선을 어떻게 그었냐 하면 요 H를 지나면서 네, 요 밑변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요. G를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변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그럼 있잖아, 이 보조선만 생각을 해봐. 이게 있잖아, 거기 선생님이 이걸 I라고 하고 J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HI와 GJ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당연히 똑같겠지.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이 HFI, 여기 HFI 있잖아요. 결론은 이 HFI와 자 여기 이 파란색 GEJ 요 두 개의 파란색 직각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합동이 돼요. 그럼 만약에 있잖아, 이게 합동이면 그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죠? 합동이면 HF의 길이가 요 파란색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G2의 길이가 이 파란색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똑같겠죠. 만약에 합동이라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요, 2G의 길이도 결국은 루트 4인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잠깐 볼까요? 도대체 이 90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이게 만약에 동그라미잖아,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직각 보라색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이 완전 낮은 문제. 이게 X거든요. 여기 또 직각이잖아요, 직각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니까 이게 이렇게 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이게 직각, 동그라미 X잖아. 근데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이거를 이니셜을 H, A, B, C, D, E, F, G, H, 이게 뭐냐 그 다음에 J, K. 찾았어, 됐어. 자, K, L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HKL에서 여기도 직각인데 여기 동그라미니까 여기 X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직각이잖아요. 여기 또 직각이잖아요. 또 직각.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이번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여기 90도니까 마지막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그래서 90도 동그라미 X. 여기 90도 동그라미 여기 X겠죠, 그러면. 근데 지금 높이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완벽하게 똑같은 합동이 되는 구조야.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 EG와 HF가 똑같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이거였어요. HEFG의 넓이를 SN이라 그랬는데 그럼 SN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 이거 두 번 곱하면 되니까 루트 없애버리고 4인 제곱 플러스 1. 사인 끼인 각. 그런데 사인 90도는 1이니까 끝. 알겠어요? 요거 이제 시그마 취해서 n제곱 그리고 이거 상수 계산해 주시면 답은 775 이렇게 된대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요. 수학적 귀납법이 나와요. 요 부분은 이제 모두의 약점이에요. 모두의 약점. 되게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모두의 약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또 들으면은 들어봤던 거야. 귀납법, n이 1일 때 성립하고 이렇게 또 들어보면은 되게 뻔한 것 같지만 막상 확고하게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아주 매끄럽게 안 풀리는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 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완벽하게 알려줄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요 귀납법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콜라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경우라도 확고하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주 본질적으로 이 단원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필기 프린트 27페이지를 볼 건데 필기 프린트 27페이지랑 오늘 나눠준 요 교재 프린트 있잖아요. 교재 프린트. 요거를 좀 보면은 184페이지네요. 184페이지. 자, 봤어요? 184페이지. 여러분,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184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수열이라는 대단원이 그 안에서 이제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 수원의 마지막이란 없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이란 없는 거야. 마지막이란 10월 말에. 이제 그 11월 아마 11월까지 아마 수업을 할 텐데 수능이 막 연기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들어봤어요? 야, 너네 뭐가 관심 있니? 야, 이건 약간 충격적이다. 아니, 내가 너네들에게 뭐 박보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설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수능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느냐. 농담이고요. 그거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되면 또 온 나라가 또 난리가 나겠죠. 들썩이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은 종강이란 없는 거야. 종강은 수능 전주가 종강이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오늘이 수원의 수능 개념 완성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지 뭐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다. 알겠어요? 근데 있잖아. 이 수학원 있잖아. 이 수학원. 이 수학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크게 파트로 나누자면 세 가지예요. 크게 파트로 나누자면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지수로그 파트가 있었죠. 지수로그,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이렇게. 알겠죠? 네, 뭐 함수도 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또 지수로그 계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파트가 삼각함수 파트가 있었다. 그쵸?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열이에요. 수열 파트. 그런데 있잖아. 요 수열 파트는 요 안에서 단원이 세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네, 등비 수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수열의 합 시그마.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원이 뭐냐 하면 질문. 이 마지막 단원의 이름이 뭐야? 수학적 귀납법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지금 단원의 제목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내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얘기했더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출제하실 때 뭘 보고 문제를 출제하신다? 근데 이거 설명하면서 하던데 뭘 보고 문제를 출제하신다? 학습 목표를 보고 문제를 출제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원이에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제 뭐 소학습 목표까지 구분을 하자면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냐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그럼 이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원의 제목도 이제 귀납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거기 보세요. 184페이지를 보면 단원의 이름 수학적 귀납법.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마지막 03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단원에서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려줄게요. 이걸 알고 있어야 수능 문제를 매끄럽게 풀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요 한 페이지 안에 이게 너무 이 귀납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선생님의 그 필기 프린트. 요 필기 프린트 개념 27페이지를 볼까요, 또? 그 귀납법 요걸 하기 전에 양대산맥이죠. 연역법, 귀납법, 그쵸? 연역법, 귀납법. 추론 방식이에요. 추론 방식. 알겠죠? 수능 문제의 카테고리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30문제가 나오면 5분의 6문제는 추론 능력이라는 뜻이야. 네? 빈칸 추론만 추론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6문제 정도가 이제 그 추론 능력인데 미분 문제도 추론 능력 되게 많아요. 함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한다, 이렇게. 알겠어요? 네, 이제 이런 게 추론 능력인데요.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연역적 추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추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모를까봐. 뭐 이유가 어떻겠어요? 모를까봐. 비록 수학적인 영역은 아니죠. 국어 시간에 배우거나 뭐 사회 시간에 배우지만 또 여러분들은 사회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줄게요. 둘 다 추론 방식이에요.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있잖아, 연역적 추론. 이거는 어떻게 추론하는 거죠? 연역적 추론. 뭐 3단 논법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이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화된 대전제로부터 일반화된 대전제가 있어요. 일반화된 대전제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 뻗어나가는 추론 방식이에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 뻗어나가는 추론 방식.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옛날에 있었을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모든 사람. 모든. 얼마나 대전제잖아요. 그쵸? 일반화, 완전 일반화돼 있죠. 일반화된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 모든 사람이 죽어? 어쩐지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소크라테스. 여기 중간에 뭐 소전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철수도 죽겠군. 아,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맞아. 막 이렇게. 또 뭐야? 영희. 네. 그만해. 근데 있잖아.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철수는 죽는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 영희도 죽겠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거지. 영희도 사람이니까. 근데 있잖아.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 모든 사람이라는 얼마나 이게 일반화된 대전제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철수. 이게 얼마나 개별적이야. 딱 철수만 이렇게. 영희만 이렇게. 여기 할머니 있다. 우리 할머니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된 대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 뻗어나가는 추론 방식이 이게 연역적 추론이거든요. 그러면 귀납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예요. 반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도대체 수학이 왜 귀납법이라는 게 나오냐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귀납법 또는 이제 귀납적 추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럼 반대예요. 반대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얘는 있잖아. 일반화된 대전제로부터 아주 개별적인 사례들로 뻗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럼 이거는 반대야. 반대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네, 보니까 있잖아.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 소크라테스도 죽었어. 내가 보니까 철수가 죽었어. 영희가 죽었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아주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뻗어나가는 일반화된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아주 일반화된 대전제를 끌어내는 추론 방식이 이게 바로 귀납적 추론이거든. 알겠니?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대전제를 이끌어낸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긴요? 당연히 귀납법이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게 수열이잖아요. 수열이라는 완전 대단원 그 안에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서 귀납법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요. 도대체 요 수학적 귀납법,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교재 184페이지의 첫 번째 줄 봐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나와 있죠. 수열을, 자, 여기 보세요. 알려줄게요. 그럼 도대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대전제를 이끌어내겠다고.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겠다고. 자, 정리해 주도록 하겠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 내 보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려면, 내 보니까 첫째 항이 2더라. 둘째 항을 계산했더니 4야. 시키는 대로 셋째 항을 계산했더니 6이야. 넷째 항을 계산했더니 8이. 아하! 짝수구나.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이 수열은 있잖아. 짝수야. 일반화된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 일반항이에요. 뭐 하라는 뜻이야? 나열하라는 뜻이에요. 끝이에요. 게임 끝. 뭐 하라는 뜻이야? 나열. 알겠니? 자, 나열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는 자주 나오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다만 쉽게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느냐의 차이지, 나오긴 나온다.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줄 텐데, 여러분들이 또 뭐 고1, 고2가 아니잖아요. 조금 공격적으로 수열에서 나왔던 역대 최고 난도 문제 중에 하나가 먼저 풀어도 되죠. 자, 그걸 먼저 풀어줄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 276번이거든요. 276번. 자, 276번. 여기 보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276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3의 2k-1제곱을, 자,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대요. k는 자연수래요. 그리고 k는 뭐와 뭐 사이라 그랬냐면, 이렇게만 쓸게요. 네, k는 1과 n 사이고 k는 자연수다. 이런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합에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S래요. 그러니까 이게 S가 아니에요. 이게 S가 아니고요. 요 집합으로부터 문제에서 시키는 연산을 해서 S라는 새로운 집합이 또 나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두 번째 줄 끝에 S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자, 이랬을 때 뭐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냐면, 시그마 n은 2부터 11까지 fn. 자, 이 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봐봐. n자리에 뭐부터 집어넣으래요? 2부터 집어넣으래요. n자리에 2부터 집어넣으래. 근데 문제를 설명을 해줄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n이 2잖아? n이 2면, 여러분 이거 n이 2잖아요. n이 2. 그럼 k는 1, 2겠죠? n이 2니까 k는 1, 2지. 이랬을 때 이 집합의 원소는 k 자리에 1 집어넣으면 3의 1제곱, k 자리에 2 집어넣으면 3의 3제곱. 요 집합이 n이 2일 때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S는 자,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근데 얘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꺼내서 곱할 때, 그럼 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두 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원소는 하나예요. 알겠지? 이랬을 때
F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S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거 S의 원소의 개수. 알겠니? 자, F의 2는 1이에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해봐야죠. N자리에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K가 1, 2, 3. N이 3이니까 K자리에 1, 2, 3. 홀수구만 홀수. 그러면 K자리에 1, 2, 3 집어넣으면 3의 1제곱, 3의 3제곱, 3의 5제곱. 자, 요 집합이에요. S는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 S는 이 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만의 원소로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2개 곱하면 3의 4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3의 6제곱, 3의 8제곱.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FN은 뭐냐 하면 FN은 S의 원소의 개수가 FN이야. 알겠어요? 잘 들어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N이 4야. 2, 3, 4. 여기다가 N자리에 4 집어넣으면 K가 1, 2, 3, 4. K가 1, 2, 3, 4. 그럼 K가 1, 2, 3, 4니까 3의 1제곱, 3의 3제곱, 3의 5제곱, 3의 7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S는 뭐냐 하면 S는 이 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S니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3의 4제곱, 3의 6제곱, 3의 8제곱, 3의 6제곱, 3의 8제곱. 자, 그 다음에 3의 8제곱. 이거 집합이니까 겹치는 거 한 번만 써야 돼요. 3의 8제곱, 3의 10제곱, 3의 12제곱까지. 3의 10제곱, 3의 12제곱. 아, 그래서 N자리에 4를 집어넣었더니 F4는 5야. 나는 3개만 할 거야. 너네는 시험장이면 이거 3개만 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이게 수열에서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이게 주관식인 것도 있지만 역대급 문제야. 정답률이 40%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해야 돼. 똑같은 과정으로.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있잖아. F5는 뭐가 나오냐면 1, 3, 5, 7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선생님이 뭐 했어요? 일일이 나열해서 관찰했지. 그치? 그랬더니 일일이 나열해서 관찰했더니 아,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1, 3, 5, 7. 아, 이번에는 뭐예요? 홀수구나. 무슨 수열이야? FN. 이거를 나열해 봤더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이게 있잖아. N자리에 2,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F2, F3, F4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더하라는 뜻이냐면 F11까지 더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F2가 1이야. F3이 3이야. F4가 5고 F5가 7이야. 아, 그럼 이거 홀수네. 1, 3, 5, 7 홀수.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예요? 이거 11개가 아니라 1부터 시작하지 않고 2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거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이거 10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10개 홀수의 합 요거 계산하면 답이 100이란 말이야. 이거 계산은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여기 당연히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오늘 풀 문제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276번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어디에도 등차수열이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등차수열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여기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어디에도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 근데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집이 잘못했어. 아주 많은 기출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어디다가 넣어놓냐면 등차수열에 넣어놔요. 여러분 이거는 등차수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등차수열이잖아요. 등차수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등차수열이 아니라 등차수열임을 우리가 찾는 문제야. 다들 표정이 그게 무슨 차이야? 등차수열 문제는 내가 알려줄게. 등차수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 자, 등차수열 문제는 등차수열 AN이 등차수열 AN이 어쩌고저쩌고 10번째 항을 구해봐. 이게 등차수열 문제야. 아니면 수열 AN이 2배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 이 식을 만족해. 물론 이 문장 안에는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얘가 등차수열임을 알려주는 표현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대전제 일반항, 홀수구나. 이 수열의 규칙성은 홀수구나. 등차 수열이구나를 찾아내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등차 수열에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도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나열하면서 불안하고 어떤 건 나열하고 어떤 거는 식으로 쓰고. 자, 네, 정리해 줄게요. 등차 수열 AN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는 등차 수열 문제다.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항 또는 뭐 합공식도 알고 있고 또 뭐 등차 중항도 알고 있고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는 값을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있잖아. 도대체 이 문제는 아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집합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것만을 원소로 가는데 이거에 또 원소의 개수가 fn인데 아니 뭐야 이게 등차 수열인 걸 어떻게 알아? 선생님 모르죠. 뭐 해봐야 돼요? 귀납적으로 추론해라. 알겠지? 뭐 하라는 뜻이야? 나열하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문제가요. 한 29번 정도까지 나오면 한 몇 개까지도 나열할 각오를 해야 되냐면 15개 정도까지. 아니 이건 15개까지 나열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단순 계산들 있어. 이건 단순 계산은 아니잖아. 또 이렇게 단계 거쳐야 되잖아. 그치? 그거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틀릴 수 없도록 확고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쉬는 시간.